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메타, 구글에서 일했던 스타 개발자도 코인 투자로 크게 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요, 여러 가지 제가 뉴스를 물론 전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 뉴스를 보시면 유독 가격 관련된 전망 뉴스들이 많아요. 10X 리서치에서 비트코인 5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바닥은 8월에서 10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제는 4만 8천 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더리움은 16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는 1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은 지금 반등하기 어렵고 5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어떤 이제 글래스노드라고 하는 곳은 바닥은 대략 6만 달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가장 좀 비관적인 사람인 것 같죠. 뭐 중국의 채굴풀을 설립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비트코인 4분기에 4만 2천 달러까지도 갈 수 있겠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항상요. 지금 뭔가 뉴스를 얘기를 드리면 지금 그런 거 솔직히 나 귀에 안 들어온다. 오직 가격, 언제, 얼마, 그러니까 올라요, 떨어져요, 어디까지 떨어져요, 언제부터 올라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양극단에서 이게 가능해요. 지금 AI 주식, 펀더멘탈 공부를 정말 파헤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에라 그냥 이제 B2 마통 싹 다 끌어다가 던져 넣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러니까 양극단은요, 사실은 뉴스가 안 들려요. 뭐 펀더멘털, 매크로, 뉴스, 사실은 뭐 코인은 이제 그 반대적인 의미에서 관심이 전혀 전 없는 그런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이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주목해서 봅니다. 대표적으로 가격이죠. 가격을 못 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가격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전 이게요, 날씨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날씨, 맑구나. 햇볕이 왜 이렇게 세니? 오늘 비가 좀 오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현재를 얘기하고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누구나 이미 증명이 내 눈앞에 끝난 거죠. 여기에서는 사실 믿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강남 아파트 지금 뭐 비싼 거, 그거 뭐 믿음이 필요합니까? 투자나요. 제가 사업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뭐 제 돈 내고 사업체를 내서 사업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회사에서 10년 이상 전시회, 컨퍼런스, 소위 말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진상분들, 대표분들, 각계 뭐 유명인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사업에서 성공을 한다.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 하는 거죠. 뭐 카페 차리는 거고, 통닭집 하는 거고, 쉽게 될까요? 안 보이는 것을 보셔야 돼요. 안 보이는 게 뭐냐? 이건 날씨가 아니고 기후 변화를 보셔야 돼요. 기후라고 하는 것은 뭐 계절은 뭐 이제 3, 4개월이면 변하겠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그렇게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지난 과거 70년, 80년 세계대전 이후 짜졌던 전 국제 질서를 전부 미국이 다 뒤집고 있어요. 본인이 세웠던 걸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우리가 봐야 돼요. 환경이고 기후죠. 이거는 현재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미래에 베팅하는 거예요. 현재 강남 아파트 뭐 사고 싶은데 이미 다 많이 오른 거겠죠. 물론 더 오를 겁니다. 그러려면 사실 이거는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저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주예요. 제가 봤더니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손흥민, 이강인 보면서는 저 친구 타고났어란 말을 쉽게 하는데 맞습니다. 타고난 거에 어마어마한 노력이 합쳐졌을 때 그런 정말 비상한 전 인재들이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재능은요. 저기서 말하는 재능은 뭐냐면 see the unseen이에요. 안 보이는 것을 봐야 돼요. 이게 전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의 흐름, 가는 그게 이제 뻔히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것을 남들은 못 보지만 난 미리 가서 보고요. 미리 가서 선점을 해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오래.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을 하는 게 또 아닙니다. 성공 보장이 안 돼요. 너무 앞서갔더니 제가 예전에 AR, VR, 뭐 3D 프린팅 뭐 전시회 뭐 같이 이제 했는데요.
너무 앞서갔더니 다 망해요. 너무 시대를 앞서가도 안 돼요. 그냥 깡통 찹니다. 뭐 예전에 뭐 퀀텀 컴퓨팅 행사, 퀀텀 컴퓨팅 우리나라 업체를 정말 탈탈 털어보니까 그때 뭐 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어요. 뭐 해외는 뭐 구글이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업이 안 됩니다. 너무 사람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늦어도 이미 지금 뭐 버터떡 팔면 되겠습니까? 저기 뭐 저번에 뭐였습니까? 유행이라는 게 너무 늦어도 망하는 겁니다. 또 운이요. 다 준비 내가 했는데 운이 나빠도 실패해요. 예를 들면 갑자기 코로나 빵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이 노력은 다 쓸데없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미리 보고 앞서서 선점하고 오래 버텨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어차피 확률 게임이거든요. 더 이제 직접적으로 운 좋을 때까지, 물 들어올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버티지 못하면 성공 확률이 제로고요. 버티면 그게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 가격이 생각보다 이제 앞에 숫자가 바뀌었어요. 올해 1월 말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1온스입니까? 5,400달러가 넘었었거든요. 지금은 3,990달러까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6%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전통적인 기존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이 터졌으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의해서 금 가격이 올라줘야 됩니다. 근데 왜 떨어집니까? 그리고 휴전을 했죠. 근데 그래도 떨어집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두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기후변화라고 하는 정말 엄청나게 큰 대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성이 우리의 생각을 수준을 한참 뛰어넘습니다. 원유 가격입니다. 1배럴당 WTI 70달러 밑으로 69달러까지 떨어집니다. 믿을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거의 전쟁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원유 가격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휘발유 넣는, 특히 지금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생각보다는 더디게 떨어지고 있다고 화를 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유가는 내렸는데 휘발유 값은 왜 안 내려가냐? 실제로 미국 법무부에 조사를 지시합니다. 석유 회사들, 야 니들 가격 담합하고 있지. 불법 행위하지. 너희들 소비자들 이렇게 물먹이면 되겠니? 니들 싹 다 조사해서 불법 행위 다 이거 알아내. 실제 조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뭐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콕 집진 않았지만 뭐 이제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주요 이제 석유, 원유 그 이제 휘발유 파는 회사가 되겠죠. 트럼프 입장은 저는 이 표현도 하나하나가 참 주옥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유 가격은 바위처럼 떨어지는데 큰 바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산에서 빵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데 소비자들은 바가지 쓰고 있다. 정유사들이 하락분을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정유업계는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겠죠. 원유 가격이 떨어진다고 바로 휘발유 가격이 마법처럼 즉각 폭락하진 않는다. 지금 이게 전쟁과 같은 글로벌 혼란 상황에서는 공급량, 정제, 재고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차라는 게 발생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유업계가 하는 저 말하는 것을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럼 왜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하는 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걸 지금 모를까요? 최근에 한번 또 금리 인하 또 언급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왜라고 하는 게 저는 투자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정치인이죠. 대통령입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루고자 정말 엄청나게 푸시를 하는 거죠. 목적이 뭘까요? 선거에서 이기는 것. 정치인인데 선거를 포기한다? 세상에 그런 정치인이 있을까요? 대선, 이번에는 중간선거겠죠. 경제, 미국 경제 위대하게 만들어야겠죠. 시장 올려야겠죠. 패권전쟁 이겨야겠죠. 여기에 한 스푼의 사익 추구를 집어 넣은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뭐 저기 뭐 아프리카 독재 국가는 몰라도 미국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반대편, 뭐 민주당 또는 뭐 반코인 진영들과 뭐를 할까요? 협상이라는 것을 합니다. 협상이라 쓰고 타협 또는 타코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협상은 잘 아시다시피 주고 받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아마 이제 구독자님들도 다 이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약, 약강이에요. 강한 자들에게는 약하고요. 약한 사람들, 국가들에게는 강합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강하던가요?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뭐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이란 전쟁, 중국과의 패권 전쟁, 영토 전쟁. 지금 영토 뭐 그린란드, 뭐 캐나다는 51번째 주다. 이게 그냥 뭐 홧김에 뱉는 그런 말들이 전혀 아닙니다. 세계 질서가 지금 완벽하게 싹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진심이고 노골적인 거예요. 목적, 명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국익도 물론 여기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지금 가리지 않고 강행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가면 다른 나라는 손해만 보고 있겠죠? 아닙니다. 그래서 신제국주의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해요. 제국주의가 뭡니까? 가서 그냥 침략하고 뺏고 식민지 만들어서 자원 다 수탈하고 사실상 거의 무법지대,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우리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한번 또 질문을 던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전쟁 종료시켰습니까? 휴전됐죠. 석유 가격 그렇게 물가 높다고 그 호르무즈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석유 가격 떨어졌죠. 놀랍게도 예스가 된 겁니다. 지금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룬 거예요. 물론 일시적이긴 할 수 있지만 쉬웠습니까? 아니죠. 이거 어떻게 쉽습니까? 지금 뭐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반대하는 사람들 지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엄청나게 지금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도 지금 이게 쉬운 게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항목 하나하나가. 중국도 마찬가지요. 어찌됐건 일시적이지만 종전이 나왔죠. 석유 가격 떨어졌죠.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금리 인하 노래를 불렀죠. 취임 전부터 얘기했어요. 제롬 파월. 그 트럼프 일기부터 얼마나 그냥 그 수모를 줬습니까? 금리 인하,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전략 비축, 클래리티법 통과, 선거 전 돈 풀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지금 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됐네요. 아직은 안 됐죠. 그렇죠? 저는 이게 쉬울 거라고 보지 않아요. 어려울 겁니다.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타협을 이뤄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여기서 극적인 대반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뭐 그냥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지금 한 달 전쯤 기사네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크립토 산업을 보호할 것을 맹세합니다. 지금 FOS라고 하는 FO는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측 시장을 번영하게 할 겁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엄청난 로비 자금을 댔던 산업입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도 사실 뭐 오픈 AI랑 소송할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비트코인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훨씬 전에 일론 머스크는 2021년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나 비트코인을 10년 전에 훨씬 더 많이 샀어야 해서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고요. 피터 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 비트코인 많이 샀어야 했는데 못 샀어. 하지만 피터 틸은 좀 더 이제 이더리움 쪽에 집중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비트마인. 물론 이들이라고 해서 반대 세력이 없겠냐 이거요. 있죠. 타협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머리채 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블랙락, JP모건은 저 반대 세력이라면 블랙락은 친트럼프, 친코인 쪽이거든요. 지금 토큰화에 완전 꽂혀 있는 것이 블랙락입니다.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뭐 리플, 서클, 크라켄, 제미니, 저기 뭐 크립토닷컴 등등 로비를 엄청나게 했죠. 여기서 누가 이길까요? 저는 뭐 이제 누가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둘 다 사라질 수는 전 없다. 하지만 이제 JP모건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그 쉽게 말하면 구닥다리 옛날 시스템이죠.
이거 본인들도 그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이 여기서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고 또 티키타카 하면서 엄청 애간장을 녹이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 입법이 되고 뭐 토큰화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 퍼지고 AI 에이전트가 나와서 뭐 AI 여기 코인이랑 망이랑 다 연결되는 게 저기 한 2, 3년 후에 2029년 4년 죽이면 29년이죠. 저는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정확히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전 여전히 그래서 법이 통과가 될 거고요. 저는 금리나 돈 찍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들으시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금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라고 하시겠죠. 일단 7월 말은 저는 뭐 금리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보고요. 근데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 이제 코멘트들을 싹 다 지워낼 수 있겠다.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트럼프 허수아비네. 그 기억나십니까? 제롬 파월 아니죠. 지금 케빈 워시는 첫 번째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근데 돈 찍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전에 연준 뭐 QE 뭐 국채 사서 MBS 사서 막 돈 찍고 그게 아니에요. 트럼프 정부에서의 돈 찍기는 뭐냐? 연준이 아니고요. 시중 은행들이 돈을 찍어서 풉니다. 이거는요. 그 은행 규제 완화를 통한 대출이라고 보셔야 돼요. 연준에서 진짜 이 종이돈 찍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그건 별도고 은행 규제 완화, 그러니까 이제 규제 완화하면 이걸로 미국 국채도 사고요. 대출이 이제 쉽게 말하면 돈을 낳고 빚으로 빚을 내서 이제 화폐량이 싹 다 풀리는 거예요. 이 돈 찍기 방식이 예전이랑 그래서 다른 겁니다. QE인데요. not QE예요. QE는 아니에요. 어쨌든 전 이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 코인시장, 그리고 명색이 크립토 프레지던트인데 이렇게 선거를 맞이할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크게 오르면 큰 폭락이 나오고요. 큰 폭락이 있으니까 큰 상승이 전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250번째 지금 독립기념일은 이코노믹 붐, 경제적인 큰 성장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저는 사실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적은 처음입니다. 대충 그냥 뭐 이제 슬쩍슬쩍 보는 수준이지. 근데 제가 이제 발견한 건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및 그 뒷단에 있는 킹메이커. 그러니까 전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기획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엘리트들은 이 지금 방향성은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민주당이다, JP모건이 아무리 로비해도 이건 못 막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혼선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I는 AI, 코인은 코인. 그러니까 토큰화는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이것을 달러 패권은 달러 패권. 이걸 다 따로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공지능, 제가 토큰화를 일부러 코인화라고 썼죠. 코인화. 코인으로 만들게 다 코인으로 만드는 거. 이게 결국 통제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 컴퓨팅 파워다, 뭐 이제 뭐 디지털 뭐 토큰화 한다면서 이거 뭘로 삽니까? 이거 디지털 달러로 살 수 있게 예전에 페트로 달러처럼 다 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달러 패권이랑 연결이 돼 있고 달러 패권은 좀 미국 국채 안 사주잖아요. 이 부채를 사는데 스테이블 코인 담보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예측 시장도 스테이블 코인이랑 연결돼 있어요. 관세 부과하는 거 이게 다 트럼피즘이에요. 이게 다 이 기후 변화 엄청난 대변화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JP모건 이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민주당은 이걸 무슨 수로 막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중국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할 것이다란 말이 진짜인 거예요. 러시아가 할 것이다. 중간 선거 전에 공화당은 이미 졌고 늦었으니 가만히 지켜만 볼 것이다. 정치인이 선거 전에 정말 가만히 지켜만 본다고요? 뭐라도 해야겠죠. 저는요 이게 좋은 예측은 아닌데 또다시 일반인 분들은 대부분 코인에서도 저점 매수를 놓치고 나중에 올랐을 때 막 폭등했을 때 또 추격 매수를 많이 하진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전 유튜브 개발자, 그러니까 이제 메타나 구글에서 일했던 스타 개발자라 보시면 됩니다. 보유코인 전량 팔았습니다.
이제 본인 유튜브 채널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했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뭐 12만 달러에서 지금 반토막 뭐 이하로 떨어졌다. 나는 이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썼고 결국 잔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스타 엔지니어 맞고요. 뭐 이제 추정 자산이지만 한때 한 150억 이상을 벌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2021년에는 본인의 코인도 발행을 해서요. 최소 45억 이상의 수입을 벌었다. 그 다음에 뭐 광고 수입, 제휴 수입, 뭐 유튜버 수입 등등이 있겠죠. 이 사람이 망한 지금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비트코인 투자에서 망했을까요? 사실은 여기서 얘기를 했지만 감당 못할 빚을 써서 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당 가능한 빚까지는 그거 이제 본인께서 알아서 하셔야겠죠. 저는 지금 다 힘든데요. 누가 더 힘들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결론이 이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 코인에 잔뜩 다 들어가 있을수록 더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변동성은 우리가 뭐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변동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부터 비중 조절이 안 되고 포트 조정이 안 되면 사실은 코인 투자는 매우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전 비투가 굳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내 깜냥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사실은 비트도 아니고 이더도 아니고 XRP도 아니고 저 밑에 코인에 집어넣는 게 전 쉽지 않다. 저는 지금은 뭐 AI 주식이 뭐 잘 나가고 있죠. 삼전닉스 여전히 잘 나갑니다. 근데요, 이거 이제 부러워하시는 분이 사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양심적으로 정말 1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거 해봤거든요. 뭘 해봤냐? 통장에 찍혀 나갈 뿐 진짜 실력이 아니면 그 돈은 통장을 잠깐 스쳤다가 다른 곳으로 눈 녹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돈을 이제 버는 것을 우리가 항상 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돈을 버는 것 따로고요. 모으는 게 따로요. 저축 그 다음에 투자거든요. 그 다음에 돈을 벌면 뭐합니까? 잘 써야죠. 그 다음에 돈을 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각각 개별적인 능력이거든요. 돈을 벌기만 해도 돈 관리하는 능력, 잘 쓰는 능력이 없으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얘기는 이거예요. 비트코인이 이제 본인이 그래도 장기적으로 난 낙관적이다. 사람들이 죽었다 할 때마다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하곤 했다. 내 발언이 바닥 신호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럼 저는 이걸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레버리지를 안 썼다면 그냥 본인 현업 잘 충실하면서 하다가 그냥 비트코인 현물로 오래 그냥 보유를 했다면 이런 큰 손실을 받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팔 때 좀 알려주세요. 꼭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꽤 이제 지금은 아니죠. 나중에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전 이게 뭐 얘기는 드립니다. 저 뭐 완전 제가 말하는 팔 때라는 것은 그냥 다 팔고 잠깐 쉴 때입니다. 주체가 안 되는 내 탐욕을 어떻게 좀 말려주세요. 저는 뭐 이런 걸로 좀 사실 들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코인을 저는 지금도 소액이지만 계속 사요. 계속 삽니다. 근데 지금 뭐 코인 샀습니다라면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근데 혹시 나중에는 저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다 팔고요. 저 잠깐 좀 쉬었다 오겠습니까? 쉬었다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주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 지금 SK 하이닉스 좀 전량 매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뭔 소리야? 지금 9,000피가 아니고 10,000피도 아니고 12,000피, 13,000피 갈 텐데 지금 뭔 소리야? 지금부터 시작인데 지금 애널리스트들 얘기한 거 못 들었어요? 내년 말까지 반도체 사이클 간대잖아요.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마 계속 이 레파토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4년 주기라고 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 올 4분기 바닥은 없을 것이다. 이 사람 의견이에요. 전 트위터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봅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이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4분기에는 99%가 다 상승을 받습니다. 이때 떨어진다고 한 사람들은 찌찌찌시죠. 왜? 야 지금 4년 주기 지금 이제 4분기 10월인데 하락을 야 너 그렇게 함부로 쇼치고 그런 거 아니야? 상승장에서 얼마나 조롱을
먹었겠습니까? 지금 올해 4분기는 99% 물어보면 다 떨어진대요. 굉장히 전 데칼코마니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주요 언론들, 뭐 유튜버, 인플루언서, 뭐 유명한 뭐 투자자 대부분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건 사실 뭐 누구도 모릅니다. 모르면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뭐 차트가 예전에 그랬다고 이번에도 진짜 그렇게 됩니까? 지나봐야 아는 거죠. 언론이나 금융, 지금 회사들이 왜 하락만 얘기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원래요, 상승장에 더 오릅니다. 폭발합니다. 하락장에 폭락합니다 하면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진짜 우리를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전 있다. 2021년 요 큰 상승 2번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22년도 이렇게 뭐 이제 흘러내렸죠. 우리가요 작년 4분기에 기대했던 게 사실 요거였어요. 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했잖아요. 저도 이거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과 조정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 대신에 하락이 먼저 나왔죠. 그렇죠? 근데요 조금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지금요 미국에서도 제대로 된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불법지대가 아니고요 무법지대예요. 4년 주기쯤 조작하는 건 전통 금융 입장에서 사실 껍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제인 스트리트 뭐 밑장 쓱 빼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을 보십시오. 이거 무슨 회사 하나보다 작은 전체 코인 시장인데 핵심은 이거예요. 상승 없는 하락이 없고요. 하락 없는 상승도 없어요. 지금 하락과 조정이 길어지고 있다면 사실은 이제 상승 쪽으로 좀 더 더 가까이 있다라고 전 보고 있는 거예요. 코인으로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코인 사실 투자하시는 대부분은 이거 한 방으로 인생 역전하려고 실은 다 들어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10년 넘게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대개는 실패해요. 여윳돈으로 원래부터 부자, 원래부터 성공하신 분, 여윳돈,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여윳돈, 이거 없어도 되는 돈, 꾸역꾸역 그냥 비트 이더 뭐 좋은 코인만 이런 분들의 승률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저는 좀 슬프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46일 연속으로 음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발 수요가 증발했다. 그냥 말랐다.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하겠다. 안 사겠다는 거죠.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코인 같은 거 지금 함부로 발 들이지 않겠다. 사실 뭐 유가도 이만큼 떨어지고 금 가격도 이만큼 빠졌는데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 지금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는데 거의 뭐 바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모르겠고 바닥을 잡으려고 하시는 것은 저는 이거는 그거는 동전 던지기고 아이더 딥을 그냥 할 수 있는 적기 중에 적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서 못 사면 더 떨어지면 전 더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언제쯤 제가 얘기 드렸죠. 뭐 낙수 효과 우리가 이제 지금 뭐 희망회로 돌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주식이 폭등하고 있는데 누가 코인에 들어옵니까? 사람의 심리는 안 그래요. 저기 맛집이야 하면은 우르르 날려가고 SNS 막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막 줄 1시간씩 서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투자는 다를까요? AI 주식이 철렁철렁 할 때가 와야 돼요. 철렁철렁이라고 하는 것은 막 폭락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조정이 생각보다 세게. 지금 금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누가 금에 관심 있습니까? 근데 그 상승 기운이 살짝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코인이 빼꼼하고 머리를 내밀고 생각보다 강력한 상승이 반등이 코인에서 나와줘야 돼요. 그때 갈아타기를 저는 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조금 시간이 전 몇 달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당장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쉽지 않다라고 솔직히 봅니다. 코인 소식 딱 한 가지만 가져왔거든요. 리플에서 SBI 홀딩스 및 자회사 SBI VC 트레이드랑 협력해서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일본에 공식 출시를 했습니다. 일본 금융청의 승인을 받았죠. 리플은요. 유럽에서도 받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라이센스를 거의 싹쓸이 했어요.
일본 자금 결제법상 외국 발행 스테이블 코인에 적용되는 전자 결제 수단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일본에서 규제 명확성, 금융 혁신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도입을 선도를 했고 결제, 자산 토크나 담보 관리 분야에서 일본과 글로벌 유동성을 연결시키겠다. 전 세계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예전에 그 흥선대원군이 막으려고 했지만 금융 침투가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화폐 주권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달러라이제이션 전 세계적인 거죠. 지금 클래리티 법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코인 딱 하나만 꼽아라. 저는 XRP를 생각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스탠다드 차터드와 JP 모건이 실제로 이런 보고서를 썼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최소 4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조 원 이상이 XRP ETF로 바로 유입이 될 것이다. 왜 유입이 되냐? 법적인 명확성이 애매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소송 끝났잖아. 아니에요. 기관 투자자들은 법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이 수혜를 지금 JP 모건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거 찾아보시면 제일 좋아요.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참인지 이거 직접 다 찾아보십시오. 4대 천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정답지를 이미 다 보여주고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도 어렵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정답을 보여줬는데도 그냥 계속 밑장을 쓱쓱 빼고 계속 그냥 물을 먹이면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크게 제가 볼 때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아니 어차피 고점 회복하고 나중에 10,000원, 20,000원 갈 건데 무슨 걱정이야. 그냥 개수나 늘리자.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 가장 맘 편한 투자자라고 저는 봅니다.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반면에 고점 회복이 어려운 코인이라고 만약에 본인이 지금 판단을 하시면요. 갈아타든지 아니면 잊고 살든지 그것도 아니면 나중에 세금 지금 우리나라 정권은 지금 코인 세금을 강행할 기세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똔똔해서 절세나 하든지 이거 외에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답이 없어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걱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면 하루 종일 우리가 걱정을 해야겠죠. 근데 해결이 됩니까? 걱정하면 그 마이너스 90 몇 프로 코인이 살아납니까? 아니죠. 이게 아니라면 그냥 저는 오늘이 선물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야? 고점 회복될 수 있는 코인? 그러면 이걸 내가 앞으로 좀 모아봐야겠네. 지금 이 가격이면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전처럼 못 사더라도 그냥 지금 이 자체에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하루가 선물이고 그냥 감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